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정사입니다. 정사.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간여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사라는 글자를 간여지동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진정한 간여지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글자들은 주로 음간들이죠. 을묘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정사 빼고 기미라든가 또는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신유. 이제 이런 글자들은 요 안에 갑을목이 순수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토 같은 경우도 지지가 뜨거우면 힘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유금 같은 경우도 안에 경신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간여지동 답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반대로 뭐 갑인이나 무신이나 정사나 개해나 조금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당장 갑인만 하더라도 물론 십성적으로 비견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안에 지장간을 보면은 무, 병, 갑 이렇게 여러 가지 기운들이 뒤엉켜 있죠. 뭐 하다못해 경신을 놓고 봐도요. 이 안에 무, 임, 경. 물론 간여지동인가 아닌가 라고 물으신다면은 일단은 간여지동이 맞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음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곧 있으면 정사월이 오잖아요. 우리 개묘년에는 이 정사월이 또 의미가 있거든요. 정사월이 양력으로 따지면은 5월입니다. 네, 5월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고 간여지동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정사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무, 경,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요, 요 사화는 삼합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유축의 사죠. 그러니까 사유축의 생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사화의 모습이지만 유금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정사월에 내가 사주 원국에 유금이 없더라도 이론에서도 이제 유금이 들어오면은 사유 반합을 강하게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가 개묘년인데 요 유금하고 묘목이 크게 충돌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천간도 정화와 개수가 충돌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의 특징적인 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을묘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을 추구한다라는 건 제가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뭐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금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뭐 거기에 대한 십성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이제 금과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을묘월 지나고 병진월 지나고 정사월 5월이 되면요, 이 사화로부터 갑작스럽게 등장한 유금이 세운의 묘목과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사월 천간에 있는 정화로 인해서 개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는 이 개수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네, 제가 눈에 보인다라고 써놓고 화면에는 안 보이게 썼네요. 개수가 눈에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요 정사가 월운이고요, 개묘는 세운이다 보니까 세운 밑에 월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월운의 정화가 세운의 개수를 건드려서 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개수가 당연히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개수가 눈에 들어올 때 개수의 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주 원국에 개수의 근이 있다면은 개수의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개수의 근이 없다면은 어떤 현상 또는 심리적인 부분으로만 드러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명식에 따라서는요, 이 개수가 아니라 정화가 오히려 눈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겠습니까? 내가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사주 원국이 개수가 대단히 많다. 그럼 오히려 이게 월운이라 할지라도 정화가 눈에 들어오겠죠. 왜? 정화가 수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정화가 들어오면서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굳이 비유를 드리자면 이 정화가 꺼지는 것처럼. 근데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게 정화가 꺼진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히 불길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지지에서 이 월운의 사화하고 세운의 묘목이 만나게 되면요, 이게 유금으로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유금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사화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화에서 갑작스럽게 유금이 튀어나온다. 뭐 예를 들면은 신금일간이다. 그럼 사화는 정관이 되겠죠. 그럼 뭐 남편, 뭐 직장, 가정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서 갑자기 비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견이 튀어나오면서 묘목하고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묘목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신금일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묘목은 편재가 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시모,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정사월에는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개사 또는 을해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화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뭐 물이 약하다 또는 해수 위에 을목이 있으니까 을목이 뭐 물에 잠겼다 이렇게들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맞으나 운에서, 그러니까 대운으로 유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또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그때마다 사화가 유금을 대단히 강하게 생해주고 사유축에 사니까요. 이때 금생수를 해주게 되겠죠. 자, 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해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묘목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려면 아침이겠네요. 네, 들어오면서 을목이 대단히 강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겠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신금일간인데 신중의 경금은 근으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또는 신금일간인데 사중의 경금은 근으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삼합의 에너지를 이해하신다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신금 같은 경우는 신자진의 신이죠. 그럼 결국에 얘는 자수로 갈 아이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중기에 있는, 지장간 중기에 있는 임수입니다. 임수는 요 자수 안에 있는 임계수를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신금일간이 지지에 지지신금이 있다. 그럼 얘는 언제든지 자수가, 하루에 한 번씩 자수가 되겠죠. 심지어. 그죠? 그러면은 요때 경금을 근으로 쓰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사중에 있는 경금은 어떻습니까? 얘는 지장간 중기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유 반합을 해서 유금이 될 아이예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유시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유금 안에 경신금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럼 이 신금한테는 대단히 강한 근이 되어주겠죠. 그럼 내가 사화가 있다. 그러면 신금이 갑작스럽게 이 생지로 인해서 강해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고, 신금일간인데 내가 신금이 있다. 그럼 얘는 나와 같은 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수로 갈 테니까 나에게 강한 근이 된다라고 논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그러니까 근의 성질이 없는가라고 하신다면은 있긴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같은 금이니까. 근데 이 신중의 경금보다는 사중의 경금이 요 신금한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로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답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신금일간 입장에서 요 경금보다는 사중의 경금이 조금 더 근으로서의 쓰임새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개수가 있는데 신금이 있고 해수가 있어요. 해 중에 임수가 개수의 근이 없을 때 근으로서 쓰임새가 더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신 중에 임수가 더 강하겠습니까?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해수는 결국에 묘목으로 간다.
그럼 수생 모계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신금은 앞서 본 것처럼 결국에 자수가 된다. 그러면 자수 중에는 임계수의 근이 다 있기 때문에 계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나에게 강한 지지 세력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지지해준다라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해중의 임수보다는 신중의 임수가 조금 더 나에게 강하게 작용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시와 이 예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지장간의 중기. 즉, 가운데에 있는 글자죠. 인, 신, 사, 해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 병화, 가운데 임수, 가운데 경금, 가운데 간목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국에 이 임목은 정화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요 신금은 개수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신자, 그죠? 그리고 인오, 그리고 사화는 신금에게 큰 도움이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겠고요. 해수는 을목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해묘. 그러면은 결국 요 지장간의 중기에 있는 아이들이 나는 음간이고 얘네들은 양간이더라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생지들만, 인신사회만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묘지 갖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 술, 축, 미 봤을 때 결국에 진토는 어디로 갑니까? 자진반합으로 가죠. 술토는 어디로 갑니까? 오술반합으로 가죠. 축토는 유금, 그리고 미토는 묘목으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평소에 진토가 뜨거워가지고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지만 시시각각 자진반합을 하니까 이 진토로 인해서 내가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병술일주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나는 뜨거운 병화인데 밑에 가을 토양이 있으니까 나를 좀 불편하게 하지만 시시때때로 오술반합을 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그렇게 논할 게 없습니다.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어차피 밑에 근도 있죠. 그리고 을미일주 입장에서도 미중에 을목에 근이 있으니까 이쪽은 그렇게 크게 논할 건 없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을 활용하신다면은 을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신미, 이 미라는 글자는 결국에 묘목으로 가겠죠? 그러면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겠다. 또는 신금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는 을축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축토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유금으로 가는 거예요. 유축 반합으로.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 있겠다. 제가 어떻게 이제 이런 원리를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삼합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방합보다 그 삼합이 약간의 그 자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합을 좌우하는 지장간은요, 지장간의 제일 윗줄인 여기도 아니고요, 지장간의 제일 아랫줄인 정기도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중기거든요. 그럼 이 중기의 글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행이 같다 그러면은 음간 양간이 다르더라도 힘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신다면은 일간뿐만 아니라 내 사주 원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다. 근데 여기 신금이 딱 있어요. 그리고 미토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신금이 정관인데 얘는 편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 신중에 경이 있으니까 요 정관이 근으로 써서 대단히 튼튼하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삼합으로 만들어서 보시면은 파란색 있네요. 파란색. 얘는 결국엔 신자 반합하면서 자수로 가잖아요. 그죠? 자수로 가는 애니까 그러면 이 신금의 근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 미토는 결국에 묘미 반합하면서 묘목으로 갈 애니까 신금의 근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신금이 근이 생각보다 좀 약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일간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간뿐만 아니라 내 천간에 있는 다른 글자들을 그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계사대운이다. 나 개수가 필요한데 개수가 불 위에 있어가지고 되게 안 좋나 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불 위에 있어서 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유금으로 가니까 강하게 개수를 생해주겠다. 아싸, 신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개수가 되게 좋은데, 개유대운하고 차이는 뭡니까? 개유대운은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금생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사대운은 금생수를 하지 않고 수극화, 마치 이런 형태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이로 인해서 유금이 강하게 나와서 개수를 생해준다. 금생수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반대로 을축대운이다. 그러면 축토 위에 을목이 있으니까 뭐 그냥 대면 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결국에는 축중의 신금으로 인해서 유금으로 연결이 되니 을목이 조금은 아슬아슬한 형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또 응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간뿐만 아니라 내 사주 원국에 있는 다른 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운에도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실 수 있으시다. 네, 그러면 또 명리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또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